전투기가 이륙하고 착륙하기 위해서는 긴 활주로를 가진 항공기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대한 기지는 적 입장에선 딱 좋은 공격 목표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긴 활주로가 필요 없는 전투기, 수직이 착륙 전투기, 혹은 버티컬 테이크오프 앤드 랜딩 전투기를 꿈꾸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쟁 도서관 이번 주제는 바로 수직이 착륙 전투기의 역사입니다. 활주 없이 비행하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은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토자이로라 불리는 프로펠러 비행기에 상승용 회전익이 달린 모습으로 등장하죠. 이런 회전익기는 헬리콥터로 진화하게 되어 통상 이륙형 항공기와 함께 전장을 지배합니다. 최근에는 미군에서 FLRAA라는 개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 시콜스키 벨 콘소시엄은 오토자이로처럼 추진 보조용 프로펠러가 달린 모델을 제안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헬리콥터 비스무리한 건 좀 빼고 얘기하는 게 더 재밌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최초의 수직 이착륙기라 볼만한 물건은 온갖 SF스러운 아이디어를 쏟아내었던 자타공인 악의 제국, 바로 나치 독일이 처음 내놓았습니다. 세 개의 날개를 회전시켜 헬리콥터처럼 양력을 얻는 이 기괴한 녀석은 프리프 플리겔이라 불리는데, 설계 개발 중에 나치가 항복함으로써 실물은 나오지 못한 비운의 항공기였습니다. 같은 원리지만 디자인은 좀 더 세련된 레르헤 역시 같은 이유로 설계로만 남아있는 물건이 됩니다. 온갖 신무기를 쏟아내었던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항공기지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다량의 전투기를 동시에 발진시키고자 제로랭스 런치, 즉 영거리 발진 기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륙만 영거리지 착륙은 영거리가 아니네요. 활주로 없이 이륙과 착륙이 모두 가능한 고정익 항공기는 없을까요? 여기 콘베어사의 XFY, 일명 포고란 물건이 도전장을 내밉니다. 포고는 1954년 첫 비행한 최초의 수직 이륙과 수직 착륙이 가능한 항공기였습니다. 항공모함이 아닌 구축함 같은 쬐그만한 군함에서도 운용하는 전투기로 기획되었죠. 로키드 역시 수직 이착륙기를 내놓습니다. XFV란 항공기로 역시 포고처럼 프로펠러로 양력과 추진력을 얻는 소형 군함 탑재 전투기를 목표로 했죠. 그렇지만 이미 제트 전투기의 맛을 들린 해군은 프로펠러로 추진되는 이들 기체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조종석 뒤로 착륙시켜야 했기에 아주 숙련된 조종사만 쓸 수 있는 비행기였습니다. 프로펠러는 역시 아닌 것 같죠? 그럼 제트 엔진을 단 제트 전투기로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만들어 봐야죠. 이렇게 역사상 최초의 수직 이착륙 제트 전투기인 버티젯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역시 뒤로 착륙시켜야 하네요. 이번에도 탈락! 개발진 여러분, 모든 파일럿이 다 아무로나 샤아급이 아니라고요. 평범한 제트 전투기에 수직 이착륙 기능을 추가하면 어떨까요? F104 전투기의 주의양 끝에 수직 이착륙 엔진을 장착하는 방안과 역시 F104 전투기를 개조하되 기체 위쪽에 주익을 달아주고 수직 이착륙 시에는 주익을 헬리콥터처럼 회전시키며 수평 비행 시에는 주익을 고정시켜 평소처럼 양력을 얻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두 아이디어 모두 실물 기체 개발까지는 이어지지 못합니다. 수직 이착륙의 꿈은 이렇게 사라지는 걸까요? 이번에도 사악한 독일이 아니죠. 그 독일이 아니라 독일 연방공화국 서독이 도전장을 내밉니다. EWR-VJ101이라 불리는 이 기체는 프로토타입 제작까지 이어지게 되죠. 주익 양옆의 엔진 방향을 바꿔주는 틸트 제트 기술, 여기에 기체 앞에 달린 소형 리프트 엔진. 오, 드디어 우리가 아는 수직 이착륙기의 모습이 되어가네요. 하지만 당대 기술은 이 전투기를 완성시키는 데는 약간 부족했고, 이 역시 양산되지는 못합니다. 프랑스 역시 리프트 엔진과 추진 엔진이 독립된 미라지3 5를 개발합니다만 역시 양산형 수직 이착륙기를 내놓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수직 이착륙 전투기 양산이라는 거 정말 힘드네요. 미국, 독일, 프랑스 연달아 수직 이착륙기 개발 계획이 취소되는 와중에 서방 국가의 마지막 희망 영국이 등장합니다. 사실
포커 시들리사는 경쟁자들보다 빠른 1960년에 모델명 P1127로 수직이 착륙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아니, 이 기체 모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최초의 양산형 수직이 착륙 전투기 해리어의 원형이 되는 항공기가 모델 P1127입니다. 사실 포커 시들리사는 P1127을 뛰어넘는 모델 P1154를 개발하려 했습니다. 최대 추력 33,000파운드급의 강력한 엔진을 달고 마하 2로 비행하는 초음속 수직이 착륙기였죠. 하지만 국방 예산이 쪼달리던 영국은 비용이 많이 드는 P1154를 포기하고 2만 파운드급 남짓의 저출력 엔진을 사용하는 기체에 대한 개발만 허가하게 되죠.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페가수스 엔진을 달아준 해리어 전투기였던 겁니다. 한편 서방 국가 입장에서는 또 다른 악의 제국, 소련도 수직이 착륙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야크 36으로 첫 수직이 착륙 개발 경험을 쌓은 소련은 야크 38 포저를 개발하여 키예프급 항공모함에 배치합니다. 이게 키예프급입니다만 항공모함이라고 하기엔 기형적인 모습이죠. 정규 항공모함이라고 하기엔 작은 비행갑판이기에 포저 같은 수직이 착륙기가 필요했던 거랬습니다. 구소련 말기에는 야크 141을 개발하기도 했지만 소련이 망하면서 야크 141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현대의 대표적인 수직이 착륙기로는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F-35 삼형제 중 미 해병대와 영국군을 위해 개발된 F-35B형입니다. 미 해군의 대형 상륙함에 탑재되는 미 해병 전투비행대대라던가 과거 영국 해군이 보유했던 소형 항공모함에 탑재하기 위한 수직이 착륙기죠. 물론 지금의 영국 해군은 퀸 엘리자베스급이란 중대형 항공모함으로 교체되어 뭔가 애매한 입장이 된 F-35B지만 어쨌건 영국도 함재기로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수직이 착륙 전투기 F-35B는 함재기 소유가 없는 이스라엘이나 대만도 가끔 관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국토가 좁고 항공기지가 적성국의 미사일 공격권에 노출된 이들 국가들 입장에서는 적의 선제 공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공군이 필요하고 바로 이런 경우에 수직이 착륙기가 제격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수직이 착륙기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